일론 머스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최고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테슬라에서 코딩 면접 만점, 전 직원 중 단 한 명에게만 주는 톱 탤런트 어워드를 휩쓸며 전설로 불렸던 인물. 그가 테슬라를 떠나 엔비디아 부사장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그가 결코 아시아 기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남자가 돌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단순한 이직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조차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전격적인 영입. 공석이 된 리더십 자리에 현대차 역사상 전례 없는 40대 최연소 사장 타이틀을 달고 그가 나타나자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심장부인 오토파일럿을 직접 설계했던 세계 최고의 기업 엔비디아에서 부사장을 지낸 인물은 왜 연봉 수백억을 뒤로하고 현대차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현대차의 비밀병기인 이것을 보고 세계 혁신의 기준을 여기서 완성하겠다며 단번에 확신했을까요? 미국과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든 현대차의 초격차 전략,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 전 세계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했던 이 남자의 정체. 당신이 몰랐던 현대차의 거대한 반격, 그 전율 돋는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의 심장부 기가팩토리 본사 5층 집무실의 공기는 그날 이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극비 증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박민우 사장의 사표를 확인한 직후 자신의 집무실에 있던 억대 가격의 모니터 3대를 박살냈으며 현장에 있던 비서진들에게 그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테슬라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의 근간을 설계하고 머스크가 사석에서 나의 뇌를 0과 1로 복제한 유일한 인물이라며 찬양했던 박민우 사장의 이직은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닌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박 사장을 붙잡기 위해 테슬라 전체 엔지니어링 권한과 수천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 심지어 차기 CEO 자리까지 약속하며 직접 7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박 사장은 단 한 문장의 짧은 메일만을 남기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진정한 자율주행의 완성은 거대 자본이 아닌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메일 한 통은 실리콘밸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자 전 세계 자동차 거물들의 반응은 경악을 넘어선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율주행 협회장은 도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천재가 커리어를 망치러 기술의 불모지로 떠났다. 한국의 낡고 조잡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박 박사의 능력을 10%도 담지 못할 그릇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매체 역시 천재의 몰락. 왜 그는 한국을 선택했나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현대차의 영입을 돈 낭비의 전형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고 있을 때 박 사장은 이미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하 4층 오직 7명만이 출입 가능한 비밀 섹터 AVPADVANCD 비컬 플랫폼 전략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코드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보수적인 이사회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던 완전 신경망 기반의 피지컬 AI 설계도를 한국의 독보적인 5세대 초고속 네트워크망 위에 펼쳐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국 주요 도로망에 자율주행 전용 통신망 C-ITS를 깔아둔 상태였고 박 사장은 이 방대한 데이터댐을 인공지능의 자양분으로 삼아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물을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수준을 얕보며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 한국의 연구실에서는 전 세계 기술 지도를 송두리째 뒤집을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조차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기밀보고서 K-프로젝트의 실체에는 박 사장이 한국에서 개발 중인 기술이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물류와 통신망을 지배할 수 있는 디지털 뇌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오만한 경영진들은 이 보고서를 무시했고 한국을 여전히 조립공장 수준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단 한 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차 내부의 젊은 천재의 50명을 소집해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지배하는 신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인류 역사를 바꿀 0과 1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실화라고 믿기 힘든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날린 거대한 한방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 사장이 합류하고 단 한 달 만에 현대차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성능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여주의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인 K-시티. 현장에는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청인 HTSA 조사관들부터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의 토요타에서 파견된 수석 엔지니어들까지 내로라하는 검증단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해서도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가 정의한 물리적 한계인 인지 시간 0.5초의 벽은 절대 깨지 못할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는 아예 한국의 측정 장비가 너무 낙후되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시작 전부터 조롱 섞인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차량이 트랙에 들어서고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차량 앞에 예고되지 않은 3차원 입체 장애물과 홀로그램 보행자가 동시에 투하되었습니다. 그 순간 메인 관제 센터의 초대형 LED 모니터에 찍힌 숫자는 현장의 모든 비아냥거림을 일시에 소멸시켰습니다. 0.12초. 이는 인간의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빠르며 기존 테슬라가 보유했던 세계 최고 기록 0.45초를 무려 4배 가까이 앞당긴 기적 같은 수치였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던 중 10초 뒤 일본의 엔지니어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채 비명을 지르며 관제석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차량 내부에 미리 경로를 입력했거나 센서 수치를 조작하는 악성 코드를 심은 게 분명하다. 즉시 차량을 분해하고 메인보드를 전수조사하겠다. 미국 측 기술감독관 역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직접 가져온 초정밀 레이저 측정 장비와 독립된 연산 서버를 차량의 메인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자칫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연구원들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모든 데이터 접근권을 개방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검증하십시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려 12시간에 걸친 현장 재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의 기술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코드 한 줄 한 줄을 훑었으며 차량에 탑재된 모든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를 현미경으로 보듯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가 반복될수록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0.12초라는 수치는 장비의 오류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경망, 연산 프로세서가 빗방울 하나하나의 궤적까지 역산하며 만들어낸 실제 기록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외국의 기술진들은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공학적 지식이 단 한 번의 실험으로 부정당하는 공포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는 재검증 결과가 담긴 리포트를 손에 쥐고 멍하니 트랙을 바라보며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신의 반응이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인류를 넘어선 지능이다라고 나직이 의조렸습니다. 그들의 의구심은 이제 확신을 넘어선 경외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압도적인 숫자가 박 사장이 한국에서 보여줄 전체 계획의 고작 1% 단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전 세계의 시선은 조롱에서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시장이 한국에 의해 통째로 삼켜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 중 한 명은 오늘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끝나는 날과 새로운 대한민국 기술 제국이 탄생하는 날을 동시에 목격했다는 문장으로 본국에 속보를 쳤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를 기계적 우연으로 치부하려 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마지막 자존심은 두 번째 실험에서 완전히 숨통이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가상도시 K-시티에서 2차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초당 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그리고 자정의 칠흑 같은 어둠을 동시에 설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술자들은 모니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의 영역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빗줄기에 난반사되는 빛과 안개 속에서는 센서가 무력화되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일 측 연구원은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산란광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을 리 없다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기대를 비웃듯 더 처참하게 그들의 자존심을 박살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빗방울에 반사되는 빛의 굴절을 실시간으로 역계산해
디지털 와이퍼처럼 시야를 깨끗하게 보정하는 기적같은 인지 센서 융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화면 속 차량은 폭우 속에서도 마치 맑은 대낮을 달리듯 100m 밖 보행자의 옷 색깔까지 정확히 구별해내며 유연하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기록된 인식 정확도는 무려 99.98%. 당시 세계 1위라고 자부하던 미국 테슬라의 빗길. 인식 기록인 75%를 가볍게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가 발표되는 순간 관제실 안의 독일 엔지니어들은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숫자가 쌓이고 기록이 증명될수록 비웃던 외신들의 태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의 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노트북에 찍힌 수치를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연구해온 기계공학적 자율주행 이론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할 유물이 되어버렸다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를 넘어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자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현대차 그룹 본사 주변의 데이터 트래픽을 정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국 주요 도로망에 자율주행 전용 통신망인 C-ITS를 완벽하게 깔아두었으며 박 사장은 이 방대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활용해 수천만 대의 가상 차량을 클라우드상에서 동시 학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 집중할 때 한국은 이미 도로와 차량 그리고 클라우드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 지능망을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한국의 시스템을 흉내내려 했지만 이미 한국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조립이나 하는 곳이라며 얕봤던 대가는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상실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조롱에서 공포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의 시스템을 라이선스로 빌려 쓸 수 있을까라는 절박한 구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인공지능은 기후조차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현대차 그룹이 숨겨둔 첫 번째 비장의 카드인 피지컬 AI의 실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차 안에 거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슈퍼컴퓨터를 넣어 무겁고 비싼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소프트웨어 최적화 능력을 이용해 전력 소모를 70%나 줄이면서도 연산 능력은 5배나 높인 기적의 독자 프로세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단 하룻밤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하며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불공정 게임이다라며 항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연합은 이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부랴부랴 정부 차원의 긴급 연합체를 구성하고 일본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박 사장이 설계한 알고리즘은 매초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며 전 세계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의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글로벌 국가들과 대기업들에게 내려진 진정한 참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들이 영하 40도의 혹한기 스웨덴 얼음 도로와 영상 50도의 중동 사막, 모래 폭풍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완벽하게 자율주행에 성공하자 전 세계 언론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한국의 기술력을 조립 수준이라 폄하하며 거들먹거리던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회장들은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남양연구소 앞에서 박 사장을 만나기 위해 수시간을 기다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제발 우리 차에 당신들의 시스템을 넣어달라. 로열티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하겠다며 사실상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표준을 존중하고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파트너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됩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시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의 명암도 내밀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한국의 위상은 이제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 종주국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지는 우리는 테슬라를 응원했지만 한국은 자동차 산업 자체를 재창조해버렸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룰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경악할 한국의 진짜 최종 병기,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K-네트워크, 지능의 실체가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미치도록 자랑스러워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자 그동안 한국을 가장 격렬하고 저질스럽게 비난했던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패닉을 넘어선 집단 실성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 일본 기술진들이 우리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한국의 조잡한 기술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며 지켜보던 현장에서 한국 자율주행 차량의 공개 시연회가 강행되었습니다. 일본의 네로라는 공학 박사들과 자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참관한 이 자리에서 한국의 차량은 마치 도쿄의 골목길을 수십 년간 운전한 베테랑 택시기사보다 더 영리하게 복잡한 긴자 거리를 누볐습니다. 시연이 시작되고 단 5분 만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자부심이라 불리는 라이더 인지 알고리즘이 신호 대기 중에 멈춰 서서 연산 오류를 일으키고 있을 때 한국의 시스템은 주변 500m 안의 모든 유기적 움직임을 예측하며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단 1cm의 오차도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원로 엔지니어는 생방송 도중 마이크를 잡고 손을 떨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껍데기만 만들었을 뿐 정작 중요한 지능은 한국에 다 뺏겼다. 이제 일본 자동차의 시대는 끝났다며 통곡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그날 저녁 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는 이 사건을 모빌리티의 진주만 공습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기술 도둑이라 비하하던 유럽의 보수적인 매체들도 일제히 입을 닫고 한국은 인류의 이동 방식을 재정의한 유일한 국가라며 찬양 일색의 특집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넘어 한국이 구축한 VEX 차량 -3월간 통신 인프라의 독보적인 암호화 기술로 옮겨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일 기술 협정을 맺어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기술을 구걸하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불모지에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미래 도시의 설계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남양연구소 앞에는 이제 일본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과 한국 대기업 수뇌부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기술동맹 강화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자율주행 운영체제 OS와 핵심 보안 소스코드를 미국 기업들과 강제로 공유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미국의 고위 관료들과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차를 팔고 싶다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핵심 알고리즘의 백도어를 공유해야 한다는 비열한 협박성 제안을 건넸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은 아예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며 한국 측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당당하고 매서웠습니다. 박 사장은 회의실 테이블에 한국의 차세대 칩셋과 보안 모듈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전 인류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미국의 독점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안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다면 테슬라와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은 앞으로 한국의 통신, 인프라와 표준 시스템을 단 1초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조마조마해하던 약소국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발언은 회의장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의 폭로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신흥국들은 드디어 미국의 기술 독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진짜 기술 리더가 나타났다며 한국의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강경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결국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의 국가안전표준으로 공식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자존심을 무릎 꿇리고 전 세계 기술의 규칙을 새로 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이제 워싱턴의 지시를 받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의 기술 가이드라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워싱턴이 되었다며 시대의 거대한 전환점을 타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핵심 열쇠를 쥔 기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이제 머스크가 아닌 박민우 박사를 롤모델로 삼아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의 기술 없이는 사회 인프라가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한국의 자율주행 운영체제를 도시,
전체에 도입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계약서를 들고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의 시장들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우리 도시의 교통, 지옥을 한국의 인공지능으로 해결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박 사장을 영입할 때 돈 낭비라 비웃던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엔지니어들은 이제 한국 지사로 발령받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를 수정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성공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남동과 판교 일대는 이제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 미래를 논하는 뉴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가를 기록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세계 최고의 신뢰와 최첨단 혁신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단순히 빠른 인터넷이 아닙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버스와 택시가 정교하게 노선을 돌고 보행자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분석해 사고를 0%로 만드는 완벽한 질서에 경악합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실리콘밸리 유학을 꿈꾸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바로 우리 땅에서 태어나고 전 세계가 우리를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공대생의 꿈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출입증을 목에 거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전 인류의 미래, 삶의 방식을 설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구의 브레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항, 항만, 물류센터는 한국의 피지컬 AI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국격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보면 성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은 인류의 지능을 담고 있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토록 높아진 것은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을 때 묵묵히 기술의 근본을 파고든 우리의 집념과 천재적인 인재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드디어 박 사장이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그렸던 위대한 기술 신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움직이는 이동체 모빌리티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제 지구를 넘어 화성 탐사, 로봇과 달 기지의 자율 모빌리티 시스템에까지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NASA조차 한국의 기술 없이는 화성 탐사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개인 SNS 방송을 통해 박 사장을 놓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으며 한국은 이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기술적 거인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패배를 시인하며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한국의 하청업체로라도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격차는 수십 년 뒤로 벌어졌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킨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추격국이 아닌 기술 선도국으로서 전 세계가 경외하고 경쟁국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전 세계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가 설계한 로봇이 인류의 고된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는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진격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에 숨을 죽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와 그를 믿어준 국가의 결단, 그리고 그 뒤를 바친 수만 명의 무명 기술진들의 피땀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심 어린 응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힘, 그것은 이제 세계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